네, 킬러 문항 말고 교육계에 또 하나의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나이스인데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 행정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나이스인데 이 최신 버전인 4세대 나이스가 지난 21일 개통이 됐는데 개통되자마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직 교사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인데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계속 접속 오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음, 실제로 나이스 접속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네. 실무 행정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스를 통해서는? 네, 저희가 하는, 일반적으로 학교 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대부분 나이스로 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가볍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아침에 와서 이제 출결 기록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수행평가 관련돼서 점수를 입력한다거나 음. 집필평가 관련된 그런 문항 정보들도 다 미리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집필평가가 끝나면 이제 OMR 카드를 리딩하고 해당하는 성적도 나이스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 아니에요? 네, 저희 학교도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시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수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소, 예전 방식처럼 한글 손으로? 파일에다가 음. 뭐 문항정보표를 만들어서 예. 그 문항정보표로 이제 서면 결제를 받고 음. 나중에 이제 나이스가 정상화가 되면 음. 그때 가서 문항정보표를 다시 넣고 OMR 카드도 리딩은 했지만 성적을 아직 나이스에 입력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네, 성적 처리도 이제 나이스 정상화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나이스 성적 들어가면 그걸로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확인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연기했다는 학교도 있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긴 하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거는 저희 학교가 지금 이번 주 월화수목이 시험 기간인데요. 음. 저희가 나이스 오류로 인해서 문항정보표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에 그 문제별 정답 순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문제 그 번호를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라. 그러니까 문제지를 재편집을 하고 문항정보표를 다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저번 주 금요일에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보통 시험 준비를 할 때 2주 전에 원안지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결제가 끝나면 등사를 다 하거든요. 네.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이미 다 문제지도 다 출력을 해서 포장을 다 해놓고 문항정보표는 그 이전에 결제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가 시험인데 금요일에 터진 거죠. 아 근데 언제 정상화된대요? 얘기는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 정상화된다라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없는 거예요? 통보도? 그렇죠. 이제 이후에 예.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 예. 그게 되면 안내를 해주겠다. 이 정도인 거고요. 이거 관리하는 게 지금 교육부 맞죠? 그렇죠.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다라는 혹시 설명은 들었어요? 그러면? 설명은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오류 상황만 알려주셨어요. 오류 금요일에? 상황만? 네. 다른 학교에서 뭐 저희 학교의 집필평가 문항정보표가 출력이 된다더라. 예. 이런 오류 상황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치로서 저희 문제지나 아니면 답지 순서를 바꿔라. 뭐 필요한 경우에 문항의 순서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그렇게 답지를 바꾸든 문제지 순서를 바꾸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집필평가를 봐라. 혹시나 학교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집필평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좀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네. 이제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된 게 21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학기 말이잖아요. 네네. 일이 엄청 많을 때고, 그러니까 그 나이스 뭐 입력상 이런 것도 엄청 많을 때인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학 때 이럴 때 개통을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좀 하면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닌가요? 왜 이때 개통을 합니까? 저희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해서 나이스를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사실 예. 고3 학생들은 방학 때도 이제 학생부 점검을 하고 대입 자료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고3 학생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학기도 나쁘지 않다. 뭐 방학이나 2학기나 아니면은 아예 후반으로. 그러니까 연말쯤으로 넘기면 예. 어땠을까? 굳이 지금이었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학교가 지금 집필평가도 보고 있고 수행평가 입력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곧 학기말 성적 처리도 해야 되는데 예. 나이스가 이렇게 불안정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희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 이렇게 약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손으로 다 작업해야 되면 퇴근 시간도 엄청 늦어졌겠네요. 문항정복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과목은 내고 가라. 그 원한지도 다시 수정해서 내고 가라. 등자도 하고 가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금요일에는 남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제 과목은 화요일이라서 화요일 과목은 월요일에 등사가 완료가 됐고 그거 포장하면서 아 이렇게 등사가 바뀌었구나 확인하고 포장해서 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험을 계속 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4세대 나이스 지금 들어간 비용이 2,800억이라면서요? 2,800억.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정말 많은 돈을 들였는데. 네. 개선 요구가 4,700여 건이 지금 접수가 됐다고요? 네. 이야, 한마디로 진짜... 학교 현장은 그냥 혼란상이네요. 혼란상. 한마디로 정리라면. 네, 맞아요. 곧 이제 정년퇴직 앞두신 그 되게 선배 교사께도 살짝 여쭤봤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 전에도. 예. 왜냐면 나이스가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생겨왔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나이스가 없다가 생기던 시절에도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았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구나. 네. 3세대하고 4세대하고 뭐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고 또 주변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본 바로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되게 UI, 그러니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신세대 버전이 됐다. 약간 예뻐졌다. 예뻐졌다. 그런... 디자인이? 그렇죠. 디자인이 되게 예뻐졌고 약간 뭐 예를 들자면 뭐 진행률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인터페이스가 들어왔다. 이런 건데 그거 말고는 크게 뭐가 더 좋아졌는지는 사실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디자인 바꾸는데 2,800억 들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되게 특장점을 살리셨을 텐데 저희가 느낄 때는 일단 접속 자체가 안 되니까 별로 체감이 되는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일단 들어가서 요모조모를 보기에는 시간도 너무 없고 이 일의 지장이 너무 크고 하니까 2,800억을 들인 나이스 치고는 굉장히 나이스하지 못하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3 담임 맡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킬러문항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지금? 애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올해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방향성이 아주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수시를 쓸 건지 정시를 쓸 건지 어느 정도 마음의 방향을 정해놨던 아이들도 선생님 올해 수능이 그렇게 바뀌면 저희는 수능을 믿고 정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수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 큰 전략을 지금 세울 때죠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세울 때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육모도 가채점을 다 했고 사실 어제 최종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계시죠. 어제 나온 6월 모의평가 있잖아요. 네네. 국어 이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킬러문항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육모 가채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애들이랑 육모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험생들 반응은 되게 평이하게 나왔다. 선생님 국어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였어요. 왜냐면 EBS 수능 교재랑 연계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저랑 수트 공부하면서 풀었던 것들이 나오니까 지문들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였거든요. 근데 대신에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교육부에서 제시한 킬러 문항 예시 사례를 보는데
그 수특이랑 연계된 지문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뭐 13번 문항이나 33번 문항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수특의 그 인문 분야의 철학 지문 그대로 다 물론 100% 그대로는 아니지만 네. 애들이 공부를 했던 것이고 33번 문항에서도 그 조지훈의 맹세라고 하는 현대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그걸 수특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애들 다 공부한 거다 그게. 네, 그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수특 뒤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체감했을 때 난이도는 그 두 개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 그 두 개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딱 그 찍었을 때 약간 뜨악했겠네요 반응이. 왜 이게 킬러 문항이지? 뭐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저도 지금 저희 학교가 시험 기간이라서 그 킬러 문항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보여주면 좀 놀라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지 하는 이런? 네, 왜냐면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 문제는 변별력을 위한 킬러 문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킬러 문항을 선별을 했는지도 사실 선생님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요하네. 지금 사실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정할 타이밍인데 네, 이래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굳이 지금 수능을 바꾸는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아이들은 알겠습니다. 두렵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